갈수록 뜨거워지네요. 1부, 2부, 3부. 그래서 1부, 2부에서 못다한 것 3부에서 같이 하면서 할 것 같아요. 저는 강원도 고성에서 왔습니다. 경남 고성이 아니고 강원도 고성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 도가 나누어진 데가 강원도 고성이에요. 그래서 이북에는 실제로 북고성이 있고 남쪽에는 남고성이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너무 적어서 양양의 두 개 군을 합쳐서 고성군을 만들어요. 그래서 1945년 이전에 양양군이었던 것이 지금은 고성군으로 이렇게 편입되어 있는 곳에 왔습니다. 1945년 우리가 해방이 되고 50년에 5년 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38선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다가 전쟁이 끝나면서는 이렇게 사선으로 됐어요. 그래서 고성이 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었다가 지금은 대한민국이 됐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고 4년 동안에는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았던 곳이에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있다가 전쟁 때 뺏겨서 1년 후에야 1954년에야 남한 정부에 편입되는, 그거를 수복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현역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래서 고정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현역을 안 보내고요. 그 지역에 있는, 옛날에는 보충병이라고 그랬는데 방위라고 불렀다가 지금은 상근이라고 하죠. 그런 걸 하고 있고 해안에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정부에서도 신뢰도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고기를 잡다가 북한으로 이 납북된 어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납북 붙잡혀 가고 나면 한 달 후에 대부분 내려와요. 몇 사람 못 내려오긴 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려오자마자 검찰에 끌려가 가지고 아주 죽도록 얻어맞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 무슨 지령 받았어?로 시작해요.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풀려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하고 술 먹고 얘기하다가 북한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 있었고 뭐 이러고 얘기하면, 그다음에 이게 돌아서 그게 검찰이나 국정원에 들어가면 다시 불러요. 누굴 부르냐? 본인을 부르는 게 아니야. 친구를 불러. 그 친구가 너 무슨 얘기했지? 네 친구가. 그럼 그렇다고 얘기하면 또 국가보안법으로 붙잡혀가요. 당사자도 그렇고 들은 친구도 그렇고 다 끌려가고, 그렇게 연결되고, 그리고 연좌제라는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끌려갔으면 자식도 그거 감시를 같이 받아요. 직장의 공무원에 취직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1,500명이나 있어서 뭐라 그러죠? 다시 판결받는 거. 재심 판결을 받고 있죠. 재심을 잘 허락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판결한 것들을 번복하기가 싫으니까 재심 판결을 잘 안 하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곳이 수복지역이고 동해안, 북한의 해역과 인접해 있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고기를 잡다가 붙잡혔으면 첫 번째 그 수산조업법으로 그 사람들을 처벌해야 돼요. 거기 넘어가지 말아야 될 때 넘어갔다. 그런데 수산업 조업법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반공법으로 처벌해요. 그래서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되죠? 하여튼 그 빨갱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살고요. 제가 84년도에 그 오봉교회를 갔는데, 그때 제가 가고서 처음 나온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늘 얼굴이 불그레하고 덩치도 큰데 말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기 엄마가 여맹위원장 할 때 전쟁 전에 여맹위원장 했대요. 거기서. 그래서 같이 살고 싶은데 휴전이 되고서 동네 사람이 막 지지 밟고 그러는 바람에 결국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딸은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손에서 큰 딸이 지금 86이에요. 90이 다 돼 가는데, 그만큼 우리가 분단되고 70여 년이 넘은 세월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분단이 됐다는 건 엄청 어려운 거죠. 구조뿐만 아니라 가족도 어려워졌고 지역도 어려워졌고 사람들 가운데 마음도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전체 제가 가져온 큰 제목은 새로 보는 민족화예요. 민족화해. 민족화해를 새롭게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새롭게 보자고 할 땐 new라고 쓰고 새로 보자고 할 땐 bird라고 써요. 오늘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이걸로 지금 이 시간에 할 거예요. 그리고 북한과 남한 사이 간자예요. 이것도 새예요. 새. 사이. 틈새라고 말 있죠? 이럴 때 인간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앞에서 2시간 뭐 했냐면요. 우리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두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뭘까요? What? 부활. 어느 분이 맞히셨어요? 목사님인데 선물 주라고 그러는데. 네, 부활이에요. 아직도 여기에 강조점을 둔 교단이 있어요. 어딜까요? 기독교 안에. 공부해야 돼요. 로만 캐톨릭이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성당 혹시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구나. 성당 가보세요. 이번에 여름에 소모임 못한다 그랬죠? 소모임 못할 동안에 성당 뜰에 가보세요. 뜰에. 성당 입구에 뜰에 가면 14처라고 있어요. 14처. 이건 들어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달리기 전에 걸어 올라가면서 뭐 베로니카라는 여인도 만나서 손수건으로 닦기도 하고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십자가를 대신 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는 동안 14번 넘어지는 또 그 통행이 있는데 그 14가지 사건을 쭉 그 입구에 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성당 안에 양쪽으로 7개 해서 14가지가 있어요. 14처라 그래요. 그거 다 뭐냐면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도 혹시 명동성당에 가보신 분 계세요? 가보셔야 돼. 명동성당. 명동성당은 어떻게 생겼냐면 어떻게 생겼어요? 안 가봐서. 에? 어떻게 생겼어요? 아름답게 생겼어요. 명동성은 높고 이렇게 높아요. 그지? 높고 엄숙하고 장중해요. 왜? 여기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러시아 다녀오신 분 계세요? 크레물린 궁 보셨어요? 찾아보세요. 이 로만 카톨릭과 헤어진 동방교회 있어요. 오소독스 처치라고. 오소독스 정교회. 정교회는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도 밝고 화려해요. 컬러풀하고 교회 안에도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동방교회 가면 이콘들이 쫙 성인들 뭐 그림들 쫙 있어요. 이거 여기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울교회는 어디에 방점이 있을까요?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 맞는 것 같아. 이 3부 예배 보니까. 여기에 방점이 있으면 여기 뭔가 화려하게 다 있어야 돼.
부활의 기쁨을 누릴 만한 어떤 거가 있어야 돼. 우리 프로테스탄트는요, 여기 중간쯤에 있어요. 사실은 프로테스탄트는 중간쯤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강조점이 별로 없어요. 뭐 사순절, 금식기도, 고난을 막 하는데 부활 이후에는 하는 게 별로 없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활의 방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오잖아요. 첫 번째 하신 말씀 뭐예요? 드러머.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여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이게 중요해요. 태어날 때 제일 첫 번째 한 말 뭐예요? 태어날 때 앙 울잖아. 울으면 누가 좋아할까? 부모님과 닥터가 좋아하지. 그 울지 않으면 얘 뭐 잘못된 애거든요. 첫 호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첫 번째 이게 중요해요. 첫 마디. 그렇죠. 평안하냐? 아이고, 목사님 저 모자 쓰신 자매님인데 선물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첫 번째 말씀이 평안하냐예요. 평안. 안부 묻는 거잖아요. 인사하는 거잖아요. 자고 일어나도 자기 가족에게 안부를 물어야 돼. 잘 잤냐? 부모님이 잘 잤냐고 인사해요, 안 해요? 지금도? 지금도 해요? 이야, 이 훌륭하구나, 이 부모님. 어렸을 때는 막 학교 가라고 막 깨우고 막 이러느라고 인사하죠. 아무튼 그리고 이게 첫 시간에 우리가 안부 묻기 했어요. 평안하냐? 이게 안부 묻기야. 북한의 형제자매들은 안부 물어야 돼. 김정은 동무 안부 물어야 돼. 동무란 말 안 들어봤죠? 모자 쓰신 자매님,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녔어요? 그래요? 폐회송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 뭐요? 예? 지금 맞아. 지금 하신 거 맞아요. 여러분 우리 동무요. 동무? 교회에서 폐회 찬송 부르는데 동무요 이렇게 했다니까? 기억나요? 기억나신다잖아요, 저분. 무슨 동무예요, 당신? 안부 물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찾아온 여인들에게 안부를 묻고, 두 번째는 자기가 찾아가. 자기를 배신하고 다 도망가서 다시 물고기 잡는 그 어부 제자들을 찾아가서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게 하고, 그리고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추운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우고 물고기를 굽고 빵을 굽고, 이 개역성경에 떡이라고 나왔는데 밥상을 차리잖아요. 이게 두 번째, 우리 오늘 두 번째 예외 2에서 배운 거예요. 두 번째가 뭐야? 밥상 차리기. 예수님께서 밥상을 차렸어. 제자들을 위해서. 컨템퍼러리 잉글리시 버전이 이렇게 돼 있어. Come and eat. 무슨 말이에요, 드러머? 무슨 말이에요? 몰라? 와서 밥 먹어, 이런 말이잖아요. 와서 밥 먹어. 이게 예배 2에서 한 거예요. 와서 밥 먹어. 밥상 차려야 돼. 주일학교에 열심히 다녔던 저 동무, 부인인데 밥상 차려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랑이야. 이번 주에는 부인인데 밥상 차려야 돼요? 약속해요. 한 번도 못해? 한 번? 일주일 내내 한 번? 하실 수 있죠? 예, 대답했어요. 옆에 앉으신 분이 부인이세요? 예? 감격스럽지 않아요? 별로 안 감격스럽다는데? 안 좋아해? 그래서 밥상을 다시 못 차리게 하라고 밥 안 좋게 하시는구나. 맛있게 차려드려야 돼요. 아까 예배 2에서 하니까 주문해서 배달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두 번째 예배 2에서, 오늘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밥상 차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Do you love me? 뭐라 그래요?
날 사랑하냐? 3번이나 물어. 3번이나. 몇 번 물었어요? 동무 몇 번 물었어요? 무슨 동무의 이름을 몰라서. 몇 번 물었어요?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물었어요? Do you love me? 밥상을 차려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사랑하냐고 물어. 3번이나.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줘요. 뭐라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Take care.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부활하신 후의 메시지예요. 사실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은 간단해요. 안부 묻는 사람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아픈지, 누가 배가 고픈지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여기 장로님 계시죠? 장로님 계시네 이 방에?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 안 계시네? 예. 장로님, 목사님, 교인이 몇 사람 돼야 장로님 한 분 세워요? 25. 장로님 25명 전도했어요? 못했죠? 그럴 줄 알았어. 남이 전도해 놓은 거에 등에 업어서 장로가 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25명 명단을 전도를 못할 바에는 여기에 있는 25명 청년들 명단을 적어서 목사님들 갖다 드리고 올 한 해 동안 제가 이 청년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건 할 수 있죠? 예, 그게 장로의 역할이에요. 섬김의 역할이거든요. 그냥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맞죠, 장로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맞으면 박수 쳐요. 장로님 이제 큰일 났다. 다른 장로님하고 겹치면 안 돼요. 다른 장로님하고 겹치면 안 돼요. 그런데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거 가능할 수 있는데 거기 뒤에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와,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가르칠 수는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실행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40일 후에 하늘나라로 가셔요. 오늘 본문이 가시면서 뭐해요? 가시면서 뭐해요? 이게 오늘 본문이라니까, 제목이라니까 뭐예요? 네, 축복하면서 as he blessing them. 그가 축복할 때 축복하면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축복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배반하던 인간들이에요, 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나라가, 우리는 이유를 따지잖아요.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그분을 축복하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 위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 말은 뭐예요? 첫 번째 하신 말씀 평안하뇨. 마지막 하신 말씀 그것도 평안하뇨요. 사실은 그것은 축복의 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의 나라, 축복의 말씀.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축복의 나라요. 어떻게 사는 나라? 축복하면서 사는 나라. 그리고 성령 강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 강림에 임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은 그 컨템퍼러리 잉글리시 버전에 보면 이렇게 터치됨, 그 사람들을 이렇게 터치했다 그랬어요. 다 터치하고, 성령이 터치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같이 먹어요. 여기 있잖아, 밥상 차리기. 밥을 같이 먹어. 이게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평화통일 하잖아요. 평화통일, 화평통일. 북한에서는 화평이란 말 써요. 여기는 평화란 말 쓰죠. 북한에서는. 옛날 성경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화자가, 이게 평자가 공평하다 할 때 평자예요. 이거는 화자는 어떻게 쓰냐면, 이게 무슨 자예요? 이거 무슨 자예요? 묘화예요. 와,
누가 맞히셨어요? 와. 그다음에 요게 뭐야, 요게? 입이야, 이거 입. 이거 재밌지 않아요? 요 입에 여기 쌀을 어떻게 먹는 게 공평하게 나눠 먹는 게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게 축복이에요. 공평하다는 건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과가 10개 있어요. 그러면 몇 개래야 공평한 거예요? 몇 개를 나눠야 공평한 거야? 잘 나눠야 된대. 정답. 어떻게 나누는 게 잘 나누는 거냐? 어떻게 나누는 게 잘 나누는 거예요? 공평하게. 계속 돌고 있어. 나하고 드라마하고 몇 개씩 나눠야 공평한 거냐고. 똑같이 몇 개씩? 5개씩? 그게 똑같을까? 나는 배 엄청 고파. 드라마는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 그럼 어떤 게 공평한 거야? 몇 개씩 나눠야 돼? 그렇지. 6개, 4개 아니면 7개, 3개 나누는 게 공평한 거지. 배고픈 사람이 더 많이 먹고 배고픈 드라마는 조금 덜 먹고.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물건을 다 공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산이. 응? 이 공산주의 할 때 쓰는 말이야. 공산주의. 이 칼 막스가 여기서 모델을 가져온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증표는 물건을 다 가져와야 돼. 이 산울교회 재산이 여러분들 모두의 재산이고 여러분들 모두의 재산이 누구의 재산이에요? 말 안 하네. 산울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써도 되죠? 왜 또 아니야? 집사님 왜? 권사님 왜 집사님이에요? 권사가 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공평하게 쓰겠지. 편파적으로 자기네 갖다 쓰겠나? 김수홍 목사님이 이름 좀 봐. 수억이잖아. 많아. 그런데 그런 나라가 이게 필요에 따라서 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렇게 하는 나라가 지금 있어요? 이 땅 위에? 없지요? 있어요. 아프리카의 그 산속의 부족들을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또 오늘 소개해줄 주님께서 마태복음 기자가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이 새들이 어떻게 사는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얘기는 이 새 이야기. 방송실 틀어주세요. 3번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새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다 써 있잖아. 이 의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식주의라 그래야지 왜 의식주라고 그랬을까?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 왜 식주의라고 안 하고 의식주라고 쓸까요? 응? 어떻게 얘기해봐요. 안 붙잡혀가. 한글 순서로 가나다라 순서. 아니야, 가나다라서 시옷이 어디 북한에서 온 건 아니죠? 착각하셨네. 이제 이야기 들으면 알아요. 왜? 네, 다음 여기 있잖아요. 새의 옷은 뭐죠? 네, 깃털. 그 다음에 여기 또 바로 들어가셨네. 시간이 없어서요. 괜찮아요. 예, 새와 깃털은 마치 나무와 잎, 하늘과 별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새들은 옷을 어떻게 사서 입을까요? 이마트에 가서 자기가 만들어 입어요. 스스로. 이게 중요해요. 보세요. 다음. 날개의 깃털이 다 틀려요. 위에 아래 다 틀려요. 저걸 누가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만들어. 다음. 너무 이쁘지 않아요? 또 하나도 감탄 안 하네. 이거 누가 만들어요? 무늬를?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색칠하나?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 에너지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화려할까요? 다음. 공작새죠. 저거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엄청 잘하시네. 근데 암컷보다 수컷이 왜 화려한 거예요? 유혹? 누구를? 누구를? 암컷을. 근데 혼자 와 앉아 계셨네. 근데 유혹하려고 온 거예요 지금? 맞아요. 맞는데 저렇게 화려하면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만드는 이유는 아까처럼 짝을 만나려고 그래요. 짝 만날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응? 수컷이 암컷을 만날 확률. 선택은 누가 해요? 암컷이 하지. 동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암컷이 선택한대요. 우리 저 집사님 성함이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임순규 동무. 정신 차리라. 임순규 동무가 여자를 만날 확률이 선택받을 확률이 몇 프로냐 이거예요. 에? 50%. 또 다른 분은 청년들 정신 차리고 남자 청년들 5%밖에 안 된대요. 학자들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만난 부인은 95명 중에 한 분이 지금 임순규 동무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수컷 이 공작은 이런 문양을 자기 몸으로 영양분을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말로 스펙이라 그래요. 스펙을 잘 쌓아야 돼. 남자들 정신 차리라고. 근데 스펙을 쌓고도 저 포식자에게 암컷보다 위험할까? 덜 위험할까요? 위험하죠. 더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만드는 이유는 짝을 만나려고. 짝 있어요? 스펙을 쌓아야 돼. 그러니까 포식자에게 잘 드러나서 잡혀먹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만나려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얼마나. 다음 보겠어요. 저건 자기 몸에 8가지 색깔이 있다 그래서 팔색조예요. 다음. 여기 이제 암컷 수컷 구분이 되죠? 다음. 이제 먹이 얘기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 먹이 새들은 부리에 따라서 그 먹이에 따라서 부리 모양이 다르게 발달했어요. 육식을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먹는 새를 잡아먹는 뭐 이런 매나 다 달라요. 부리가. 다음. 부리뿐만 아니라 발도 달라요. 그 지역에서 자기가 먹이를 구하는 것에 따라. 철새들이 왜 옮겨 다녀요? 먹이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말해요. 다음. 자, 먹이가 다르니까 부리가 다르죠. 저 가마우지인데요. 제일 위에 있는 자기보다 큰 가마우지를
삼켜요. 쟤는 뜯어 먹을 수가 없어서. 밑에는 그 검은 머리 물대새는 이 오이 캡츄라 그러는데 저런 조개를 굴이나 조개를 따먹는. 그리고 이제 저기 있는 그 반쯤 목을 집어넣은 새는 청둥오리인데요. 새들 중에는 수영을 하거나 수영을 못하거나 수영을 해도 잠수를 하거나 잠수를 못하거나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근데 쟤는 수영을 하는데 잠수 못해요. 그래서 물에 얕은 곳이 있어야 돼요. 이명박 때 4대강 실패 중에 하나가 쟤네들이 먹이처를 다 없앤 거예요. 얕은 막한 데를 이렇게 해서.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부리가 다 달라요. 먹는 열매를 먹는 부리는 저렇게 발달했고요. 다음. 네, 이것도 아주 다양하죠. 다음. 그다음에 이제 이식 주 볼 거예요. 집. 다음. 이거 무슨 집이에요? 예, 누가 대답했어요? 눈치 빨라 옆에다 해놨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 저 까치집 나뭇가지 몇 개 썼을까요? 20개? 그리고 위에 비 맞을까봐 위에다 다 짓고 구멍 뚫었잖아요. 저 집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도구를 뭘 썼을까요? 에? 맞아요. 부리하고 또 발. 이거 가지고 저렇게 정교하게 지었어요. 어떻게 자매님 부리기 가지고 발 가지고 저렇게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 나쁜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지? 새대가리. 근데 우리 저렇게 못 지면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 근데 쟤네 머리 너무 좋아요. 엄청 정교하고 완벽하게 짓잖아요. 다음, 집을 저렇게 짓는 새도 있고 이렇게 아파트처럼 짓는 새도 있어요. 제일 꼭대기에 힘이 센 제일 아래에 있는 외가리, 중간에는 중대백로, 밑에는 쇠백로 이렇게 아파트처럼 집을 지어요. 저기는 나뭇가지 몇 개를 이렇게 올려놓고 집을 짓죠. 다음. 이 구멍에다가 집을 지어. 딱따구리. 근데 밑에 거는 원앙인데 원앙도 구멍에 있는데요. 저 원앙 부리로는 구멍을 못 뚫어요. 다른 동물들이 살던데 자기가 가서 짓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지나고 나면 저기에 막 곤충 벌레들 막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청소를 어떻게 할까요? 청소. 놀라워요. 그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 가지를 집어넣어요. 소나무나 모든 나무들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기 향을 써요. 피톤치드 소나무에는 그런 향이 저기 들어가면 그 향이 싫어서 곤충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알을 낳고. 머리 나빠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는 거지. 다음. 저 흙으로 짓잖아요. 우리 다음에 강의하실 윤 목사님이 그 강화도의 어떤 경계에 북한이 개버리고 남한이 있는 그 강화도 어느 섬에 제비들은 북한에서 흙 갖다가 남한에 집을 짓는다고 그러죠. 우리 고성에도요. 거기 휴전선이 있지만 저녁에는 남쪽 거진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잠은 북쪽에 가서 자고 아침에 내려오고. 이념에 관계없이 얘네들은 날아나는 거예요. 자유롭죠. 다음. 저기 새는 우리가 보통 황새걸음 쫓아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는 새예요. 무슨 새죠? 뱁새요. 여기가 사실 실제로는 머리가 붉어서 붉은 머리, 눈이 오목하다 그래서 붉은 머리 오목눈이에요. 실제 이름은. 그런데 제가 저렇게 집을 작은 새가 저렇게 잘 짓는 거예요. 근데 쟤네들 아래 가끔씩 와서 알을 낳는 친구가 있어요. 두견새 종류들이 제가 알을 낳으면 거기다 알을 낳아서 걔는 집 안 지어요. 두견새가 제가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걔는 누가 가르쳐줬는지 모르겠는데 낳자마자 알에서 깨자마자 그 옆에 있는 알을 다 날개로 그 집 바깥으로 던져버려요. 지 혼자만 딱 이렇게 해서. 그러면 쟤는 실패했잖아요. 1차 번식에 실패하면 걔는 이제 키워서 뻐꾸기 같은 애들 덩치 커요.
쟤보다 몇 배 더 크죠. 그러면 이제 날아가면 쟤는 이제 2차 번식을 해야 되는데 2차 번식 하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알 색깔을 다르게 해놔요. 처음에는 이 파로하게 나고 그다음에 이제 하얗게 나. 그런데 뻐꾸기도 또 그다음에 와서 이렇게 보고 하얀 알을 낳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2차 실패 또 실패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알을 깔 때는 그 애벌레가 아주 영양이 많은 애기 벌레, 그래서 애벌레거든요. 애기 벌레 때 얘네들이 알을 까게 해요. 맞추거든 시간을. 20일 품어요. 낳는데도 오래 걸려요. 하루에 하나씩밖에 안 나요. 낳는데도 오래 걸리고 요즘엔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그 알 낳는 것도 다 찍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 힘들게 나요 알도. 그런데 1차 실패하고 2차 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3차 마지막 하는 새들인데 그때는 막 서둘러야 돼요. 왜? 애벌레들이 다 커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 번째는 집을 어떻게 짓냐면 여기다 하나 짓고 가짜 집을 여기다 하나 지어. 그래서 자기 알은 여기서 하고 걔네들은 가짜 집에 와서 하고. 그래서 3차 번식에 생존의 번식을 유지해. 종족 번식을 유지해. 얼마나 치열해요. 다음. 예, 넘겨주세요. 예, 얘는 이게 돌멩이나 벽에 구멍을 뚫어서 집을 져요. 저 위에는 청호반새고 밑에는 물총새인데요. 대단하죠. 흙에다가 이게 파가지고 집을 져요. 그리고 그냥 똑같이 파지 않고 어떻게 팠을까요? 이 각도를 비스듬히 하면 물이 번져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 올라가게. 그래서 물이 안 들어가게. 다음. 쟤네는 땅에다가 저렇게 꼬마 물대새인데요. 다음. 얘는 수상가옥이에요. 집 위에 물 위에다가 집을 장다리 물대새인데요. 다음. 예, 집이 저쪽 끝에 거는 꾀꼬리예요. 그건 매달아서 집을 짓고요. 이건 나무 사이에 호랑 집박이는 나무 사이에 이거는 갈대에다가 집을 짓는 거죠. 새들은 집을 몇 채 질까요? 얼마하게 질까요? 크기를? 새들은 한 채밖에 안 줘요. 그리고 자기 새끼를 키울 만큼밖에 안 크게 여러 채 가지지 않아요. 새들은.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요. 일주일이면. 다음. 이제 이동 경로인데요. 새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오래 사는 새는 터 잡고 사는 새를 텃새라 그러고요. 보통 먹이 때문에 추운 겨울에 사실은 그 북쪽에서 새끼를 낳고 겨울이 되기 전에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이따가 돌아가죠. 겨울에 있다 돌아가는 새를 겨울철새, 여름에 머물다 가는 철새 여름철새라 그러는데요. 다음 보세요. 다음. 새들은 같이 가요. 혼자 절대 못 가요. 힘들어서. 새들이 기러기나 날아갈 때 무슨 모양으로 날아가요? 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V자로 그러고 우리말을 잘하는 사람은 C자로 날아가는데 오른쪽 라인에는 젊고 건강한 새들이 그 주류를 하고 달리기 할 때도 제일 앞에 한 사람이 힘이 제일 많이 들잖아요. 교대해요. 왼쪽 라인에는 약하고 나이 드신 가족이 가죠. 다음. 함께 갑니다. 다음 이동 경로잖아요. 저기가 제일 끝에가 뉴질랜드예요. 호주 뉴질랜드. 저 위에가 알래스카, 그다음에 캄차카 반도, 우리나라, 일본, 동남아시아. 이게 세계적으로는 9개 라인이 있는데 그중에 한 라인인데요. 저렇게 먼 거리를 1년에 한 번씩 남극과 북극을 왔다 가요. 우리는 평생 남극과 북극도 못 갔다 오는 주제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렇게 경쟁하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죠. 새들은 얼마나 넓은 시야를 다녀요. 다음. 예, 이 새가 큰 뉘뿌리도요인데요. 저쪽 알래스카에서 2007년 처음에는 새들은 우리 아까 시간 얘기했잖아요. 알루미늄 갈색으로 알루미늄 가락지로 했던 것을 2007년도부터는 이제 저 새 발에 여기 가락지 있죠. 여기 밑에 이게 가락지잖아요. 그런데 2007년서부터 알래스카에서 학자들이 이 날개에다가 칩을 넣었어요. 보통 칩은 그 새의 10분의 1 정도 크기로 넣어야 되는데 저게 어디서 태평양을 가로지렀어요.
8월 말에 했는데 9월 9박 10일 만에 호주 뉴질랜드를 도착한 거예요. 넌스톱으로 먹고 자지도 않고. 새 머리 나빠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리고 돌아가는 동안 우리 황해 서해안에서 뭐 저게 15,000km거든요. 10,000km 올라가서 5,000km 가는 건데요. 그렇게 먹으면서, 그래서 갯벌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쟤네 멸종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땅이라고 해서 서울 땅이라고 해서 다 서울 게 아니에요. 새들도. 다음, 이게 전 세계 9개 이동 경로예요. 저 분홍색이 지금 본 우리가 사는 그 라인이고요. 나머지 9개 이동 경로가 다 있어요, 새들은. 다음. 없어요? 오케이. 조금 있다가 다른 거 넣어주세요. 북한 거. 자, 새들은 옷을 몇 벌 가지고 살죠? 한 벌 가지고 살아요. 계절마다 조금씩 갈긴 하지만 한 벌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옷장을 열고 그 나머지 옷은 북한에 보내주세요. 가끔씩 갈긴 해요. 새들 한 번 가지고 평생 사요. 먹는 건 얼마나 먹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적게 먹으면 기운이 없어 못 날아. 많이 먹으면 무거워서 못 날아.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 적당히 알맞게 먹어야 돼요. 알맞게. 여러분들은 몸을 체중으로 알맞게 유지해야 되죠. 그죠? 알맞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 사과 나눌 때 공평하다는 거 할 때도 알맞다는 말이 맞아요. 알맞은 거. 자, 집은 몇 평에서 살아요, 여러분? 새들은 집 몇 평에서 살죠? 새끼를 키워낼 만큼 크기에서 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새들은 쌓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쌓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새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이 극심한 자본주의 시대에 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을 거 하루 가서. 여러분 광야 때 만나 며칠씩 가져와야 돼? 하루씩 가져요. 이틀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비밀이 보여주는 삶의 양식을 새들이 오늘도 하고 있어요. 새들은 오늘날까지 생존해요. 쌓지 않아요. 이 쌀 수 있는 것을 어디다 써야 될까요? 나눠야지. 어디다 나눠?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냉장고 없었어요. 우리 아들 키울 때만 해도. 냉장고 없으면 뭘 저장할 수가 없어. 동네에서 떡하면 이런 시루떡에다 떡하잖아요. 시루에다가. 그러면 다 나눠져요. 뭐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저 옆집에서 하면 또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나눠 먹는데 냉장고가 생기고서부터는 계속 쌓아놔. 옆집하고는 나 절대로 안 나눠. 내가 먼저 먹어야 되니까. 나중엔 썩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는 못 써.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새들이 주는 메시지는요,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새들은 스스로 해요. 둥지에서 떠나는 순간은 포식자의 위험으로부터 먹는 거 다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시집가서도 애 봐달래. 자기가 볼 거지? 그렇지. 여러분 다 증인이에요. 이 청년은 장가 가서 자기가 손주 나도, 우리 손주 돌인데, 사람들이 난리야. 돌인데 뭐 하냐고. 그래서 뭘 뭐 해요? 그래서 돌반지 하려고 나도 나름 열심히 저금했는데요. 살라고 가니까 내가 죽으라고 저금했는데 60만 원 저금했어요. 근데 금방에 가니까 70만 원 달래. 한 돈에. 지금은 1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저 돌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처제랑, 아니 돌반지를 못하면 자기네가 해가지고 자기네 갖다 주고 나는 그냥 그거 그냥 보내줬어요. 힘들어. 새들은 스스로, 그리고 알맞게, 그리고 주변에와 저기 다
포식자에게 드러내지 않도록 주변 색깔과 어울리게 암컷은 색깔을 해서 이 깃털을 만들어서 알을 품는 거죠. 스스로 알맞게. 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자기 스스로 한다는 것. 집사쯤 되면 자기 스스로 해야 돼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를 계속 가르쳐야 돼요? 저는 지금 이제 올해면 저는 은퇴해요. 우리 교인들인데 걱정돼요. 그래서 요즘 계속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나,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나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아직 안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성서를 스스로 읽고 스스로 은혜 받고 스스로 생활에 적용하고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게 다예요? 김수홍 목사님 가르쳐 주는 게 다예요? 돈은 수억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도 수억 있나? 이거 아까 얘기했나요? 이거 부활 사건, 축복의 사건, 승천하는 사건 여기 있었잖아요. 이거를 기록하는 사람은 이건 AD 33년의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부활하시고 축복하신 거. 이거를 기록하는 기자들은 70년에서 90년 사이에 이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70년에서 90년 사이에 읽었던 복음서 기사를 2026년에 있는 오늘에 우리가 이걸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축복의 사건을 우리가 민족 화해라고 하는 이번 주일의 상황에서 읽으니까 남북 간에 축복하면서 안부도 묻고 밥상도 차리면서 축복하는, 이유를 묻지 말아요. 내 자식이면 어떤 이유 잘 묻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 알죠? 찰리 채플린이 어느 날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짐차에 이렇게 트럭에 이렇게 짐을 길게 실은 이 트럭에 이게 깃발을 하나 달았어요. 이 깃발이 무슨 의미예요? 조심하세요 하는 깃발이에요. 여기. 그런데 이 트럭이 가다가 덜커덩 하는 바람에 이 깃발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깃발을 들고 이거 떨어졌어요 하고 막 쫓아가는데 이 차는 골목길로 휙 돌아갔어요, 일로. 그런데 이 뒤에는 임금 투쟁을 하는 노동자들이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이 차는 가버렸어. 근데 이걸 진압하러 온 경찰이 이 광경을 딱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럴 때는 여기 깃발이 주의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이럴 때는 앞에 이 깃발이 선동자, 주동자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다양한 관점을 우리가 눈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게 하나가 다, 우리는 자꾸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흑백 논리로 가잖아요. 편가르잖아요. 아니요, 이 시대는 어떤 관계, 트럭과의 관계, 어떤 관계냐, 소년이 이 사람들의 관계로 해석할 거냐, 이 사람들의 관계로 해석할 거냐. 사실은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면 좋은 사람이잖아요. 이 깃발을 전해줘야 되는, 위험하니까. 이렇게 소년을 관계해서 설명하면 전혀 다른 의미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북쪽의 형제들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거냐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나쁜 놈, 좋은 놈? 물론 정치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저기는, 우리 교회에 탈북민이 하나 있어요. 북한에서 DVD를 보다가 걸렸대. 군인 간호사인데, 그래서 너무 복잡해가지고 북한에 잠시 도망간 건너서 피신하러 왔는데 중국이 잘 살더라는 게 자기네보다, 자기는 간부라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대, 거기 있을 때는. 그런데 도망간 건너와서 보니까 중국이 잘 살더래. 거기서 조금 머물러 있다가 우리 교우가 이 나무에다 조각을 하는데 중국에서 수입했는데
거기 그 수입 나무를 원목으로 수입을 못하도록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겉에를 대충 이렇게 작품을 해서 들어오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그 여인이랑 어떻게 하다 만났어. 그래서 그 여인이랑 결혼하기로 하고 불려 들여와가지고 와서 사는데, 한국에 오니까 더 잘 사더라는 거지. 근데 애기 낳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전화해 요즘도 집에다. 여러분 그거 알 수 있어요? 알았어요? 남한에서도 북한에 전화한다는 거. 북한 사람 전화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너무 몰라. 북한에 북맹이야 북맹. 컴퓨터 못하면 컴맹이지만 북맹이 너무 몰라. 공부해야 돼 청년들도. 그런데 딱 2분씩밖에 전화 못해요. 3분 이상 걸리면 그 통신에 걸린대. 그래서 2분 동안 하고 2분 동안 하고. 돈도 보내요. 남한에서 돈 벌어가지고. 얼마 보냈냐? 그러니까 100만 원 보냈대. 엄마 돈 받았어? 얼마 받았냐? 50만 원 받았대. 그 전달해 주는 사람이 50을 먹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은 거기 북한에서 50이 얼마나 큰 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래요. 그것만이라도 가는 것만으로도 괜찮다. 이제 영상 좀 보고 마칠게요. 그거 북한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북한과 나눔의 운동을 했는데 처음에는 필름 있죠. 예, 띄워주세요. 이거 말고 이거는 조금 이따. 이거 마지막으로 그거 북한 그 저기 공장 나오는 거 두부 공장.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 필름통에다 돈 해가지고 6아원이라고 있었어요. 6아원에 두유 만드는데 콩 재료에 처음에는 떼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그 신한열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공동체로 가 있는데 청년운동회. 그래서 떼제 공동체로 통해서 북한으로 가게 했고요. 두 번째는 사이좋게라 하는 미국의 단체를 통해서 들어가게 해서 거기에 아이디를 전해줬죠. 마지막 영상 보내주세요. One last chick. 캐나다 큰게러기 둥지를 떠나는 순간에 포식자들을 피해서 둥지를 높은 곳에서 키워요. 첫 번째 Perfect launch. And a controlled drop. This is as good a descent as it's possible to make. 엄마는 밑에 내려와서 기다릴 거예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Its parents are there to meet it.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이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남북한 민족 평화통일 화해 주일에 처음이지만 좀 넓은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안부를 묻고 그리고 밥상을 A 차리는 little 마음으로 dazed, 살았어요. perhaps, but all in one piece. 목숨 건 비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일이나 이야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러나 통일부와 같이 뭔가를 하면
통일부에서도 해야 될 재원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도해야 돼요. 돕는 거 이전에 상대에 대한 이해, 또 상대를 그쪽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정말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